자, 그런데 지금 이제 민주당이 오늘 명태균 씨 여론조사 조작 혐의를 추가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또 재발의했습니다. 벌써 이제 세 번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인데, 자, 이번 특검법에는 김 여사가 이제 명태균 씨를 통해서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 직권남용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 부분 하나하고 또 이제 동시에 상설특검을 어떻게 구성할지 내용을 담은 국회 규칙 개정안이 또 국회 운영에 상정이 됐습니다. 특검법과 상설특검 투트랙으로 이제 정권 공세를 이제 더 강하게 펼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진 대표. 예.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불법 여론조사, 조작형 여론조사의 폐해가 너무 심각하다는 거를 잘 알고 있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 소위 말하는 선행 여론조사를 만들고 이것을 통해서 다른 기타 이제 유수한 기관들이 하는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행위인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이제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팩트의 영역이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정말로 김건희 여사가 그 당시에, 지금 아마 제가 봤을 때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관건이 되는 국면은 언제냐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시장이 치열하게 경선을 할 때, 그때 이제 접전을 벌이면서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시장이 좀 앞서고 당원조사에서는 윤 대통령이 앞섰던, 이게 이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시점에서 그 당시에 윤석열 후보 캠프가 아주 그 깊은 고뇌에 빠졌던 거죠. 어떻게 하면 여론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이 국면에서 그렇다면은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경우의 수를 둘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명태균 씨가 자발적으로 윤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내가 이런 조사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해서 보고를 했고, 이것이 김건희 여사에게 공유가 되고 혹은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에게 공유가 됐든, 저는 그거는 불법은 아닐 거라고 봐요. 불법은 아니죠. 그거는 뭐 그냥 단순히 그냥 국민들에게 비판과 가치 판단의 영역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야권에서는 이것을 마치 윤 대통령이 지시해서 기획해서 그런 여론조사를 한번 띄워봐라, 이런 지시를 했다는 건데, 저는 현실적으로 좀 후자는 조금 안 맞는 것이, 윤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의 그 선거 개입 여론조사에 대해서 혐의를 물어서 유죄 판단을 이끌어냈던 그 특검팀과 검찰총장의 역할에 있었기 때문에, 이 외부의 여론조사 기관을 사주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그러한 행동은 무서워서 전 안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조금 무리한 특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그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당시 맡았던 모 여성에게 이제 나중에 이제 회계 책임자도 했죠. 김영선 전 의원. 네. 그분한테 뭐 2% 정도 이렇게 높게 나오라고 한 부분, 그거는 약간 뭐 조작의 정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 의견도 그런 것 같아요. 명태균 씨가 그렇게 한가하고 여기에 김건희 여사나 예를 들어 윤석열 후보가 직접적인 그렇게 해달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게 있지 않으면 뭐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라는 입장 같거든요. 네. 지금 이제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이제 두 가지 불법이 있어요. 하나는 쿠킹이라고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마사지라는 기법인데, 쿠킹은 아예 여론조사 샘플을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의도하는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마사지는 나온 걸 가지고 보정하는 작업에서 좀 이걸 왜곡하는 건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회계 책임자 강모 여인하고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은 2% 정도 올려라 라고 얘기됐거든요. 이거는 완전히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려면 네. 김 여사나 윤석열 당시 그러니까 후보가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조작 의혹은 분명히 나온 거예요. 녹취록으로. 조작 의혹 나왔죠. 그러면 조작을 하면 조작에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목적이 없는 일을 왜 하겠어요? 조작을 해서 뭔가에 쓰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여론을 조성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론을 왜곡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조작을 했는데 그 수혜자가 누구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뭐 한 50번 하니까 48번 윤석열 대통령이 유리하게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경선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준표 예비 후보에 졌는데 이기는 걸로 나오고, 그러면 그 수혜자가 윤석열
경선 후보, 대선 후보인데 그러면 이 둘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단정을 무슨 논리적으로 하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조작을 했으니까 수혜자가 있으니까 둘이 짜고 했다. 이게 더 합리적이죠. 합리적 의심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데 명품백 받아도 불기소 무혐의,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있어도 불기소 무혐의, 이런 검찰은 안 된다는 거예요. 특검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바로 특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네. 떳떳하면 바로 특검을 해야죠. 이게 뭐 과거 발언으로 치면 민주당 발언들 다 소환하면 민주당 지금 살아남아 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인데요. 이게 어떠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법에서 불기소를 처분했다라고 하는 것은 검찰 수사상 기소할 만한 사항이 없다라고 봐야지 맞는 것이지, 검찰이 대한민국 검찰이 마치 정말 법에 의한 해석을 하지 않은 것처럼 몰고 가는 것은 이거 상권 분립해치는 거다. 대한민국 검찰에 대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만드는 것이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명태균 씨 같은 경우 이거 파헤치라고 하면요, 민주당에 이런 사람 없겠습니까? 모든 선거에 이런 사람이 다 있어요. 모든 선거에 다 존재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여론조사 자체가 불법 요소가 있었다라고 볼 수 없는 게 공개 여론조사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 않나요? 이게 공개 여론조사가 아니에요. 네. 그럼 내부용 여론조사가 어떻게 이게 불법 요소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공개가 안 되는데요, 데이터가. 네. 네, 자 박영원의 시사 1번지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댓글 중에 그렇다면 대북 송금 수혜자는 누구인가? 또 이런 댓글도 누가 올려주셨습니다.